안녕하십니까, 월광소입니다. 오늘 월광소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바로 애경산업입니다. 지금 애경산업이 세계 모발학회에서 탈모 완화에 대한 신소재를 발견을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자, 탈모 완화와 관련된 신소재 발견을 통해서 오늘 애경산업 그동안 소외받았던 화장품 섹터에서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17%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애경산업 이번 탈모 완화 신소재가 앞으로 얼마까지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 바닥권에서 줍줍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이기 때문에 금일 애경산업에 대한 분석 영상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월광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애경산업이 세계 모발학회에서 탈모 완화 기능성 소재 LTHP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애경산업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LTHP 신소재는 인체율의 모유두 세포와 외모근 초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모발 성장 관련 인자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애경산업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과 국제 화장품 원료집 등재를 완료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탈모 증상 완화 효과를 확인했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고시 기능성 원료 허가 절차까지도 진행 중인데요. 허가 완료 이후에는 테트라 하이드로팔마틴 성분명을 적용해서 기능성 헤어케어 제품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이를 통해서 샴푸와 토닉 등 헤어케어 제품군에 적용해서 최근 두피를 피부처럼 관리하는 스키니피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탈모 완화와 두피 케어를 동시에 관리하는 소비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탈모 치료와 관련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밝혀진 가운데 정책 관련주로서 지금 시장에서 환호성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애경산업이라는 기업, 우리 생활 필수품에 많은 제품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애경산업 면밀히 어떤 회사이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월광소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업계를 뒤흔드는 빅딜이 성사됐는데요. 바로 태광그룹이 애경산업을 4,700억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이었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국내 3대 화장품 제조 인프라를 보유한 애경산업. 이런 애경산업을 태광산업에서 100% 지분을 현 시가총액 3,500억보다 무려 1,200억이나 더 주고 매수한 것이죠. 그렇다면 애경그룹에선 왜 매각을 했으며 태광산업은 왜 M&A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K뷰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애경산업은 매각이 됐을까요? 첫 번째로 애경그룹 자체가 재무 압박에 시달린 게 컸습니다. 애경산업은 좋은 회사죠. 문제는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재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 비율이 2020년 233.9%에서 2024년 328.7%로 폭증을 했죠. 코로나19 시기에 계열사들의 실적 부진을 지주회사가 떠안으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한알령이 타격이 컸습니다. 과거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애경산업은 한알령 이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쪽 매출이 급감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고 주가도 장기 침체에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애경그룹에서는 생존을 위한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그 결과 애경그룹은 그룹의 모태 기업이었던 애경산업을 매각한 것이죠. 4,700억 원의 매각 대금은 단기 차입금 상환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경케미칼, AK플라자 등 계열사 지원에 쓰일 예정이죠. 그렇다면 이번엔 인수자 태광그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광그룹의 핵심인 태광산업은 석유화학과 섬유가 주력 사업인데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석유화학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태광산업은 2022년에는 1,044억 원의 손실을 보더니 2023년엔 994억 원의 손실, 그리고 2024년에도 272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이죠. 중국의 저가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본업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러면서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1조 5천억 원의 신사업 투자 계획을 세웠죠. 무슨 말이냐? 2025년 7월에 향후 2년간 1조 5천억 원을 신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태광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투자 분야도 정했습니다. 화장품, 에너지,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로드맵을 밝혔죠. 애경산업 인수는 이 계획의 첫 번째 실행 카드입니다. 이렇게 되면 태광그룹은 B2B 비즈니스에서 B2C 비즈니스로 사업 모델이 전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태광그룹이 애경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한 것이죠. 화장품 분야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완벽한 밸류체인을 애경산업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경산업은 1954년 설립된 애경그룹의 모태기업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과 올강소가 일상에서 쓰는 2080 치약이라든지 케라시스 샴푸, 스파크 세제, 이런 제품들이 모두 애경산업 제품인데요. 한마디로 한국 생활 뷰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70년 전통 기업이죠. 그런데 이런 애경산업도 지금 현재는 주력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애경산업을 K뷰티 기업으로 봐줘야 하는데요. 화장품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이 주력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4년 기준 애경산업 전체 매출에서 화장품이 약 49%를 차지합니다. 매출액으로는 3,400억 규모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에이지20와 루나입니다. 에이지20는 견미리 팩트로 유명한 에센스 커버 팩트가 대표적인 제품이었고요. 루나는 롱 레스팅 팁 컨실러로 잡티 커버력이 뛰어나서 입소문을 탄 제품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애경산업의 화장품 매출이 66%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공식적인 한알령 해제에 대한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애경산업은 중국에 편향된 매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24년 기준으로 비중국권 매출을 21.1%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 시장에서 에이지20와 루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애경산업은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한 국내 3대 인프라 화장품 기업입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체적인 공장을 통해서 에이지20와 루나, 케라시스 2080 등 검증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죠. 또한 오랜 업력으로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광그룹 입장에서는 화장품 노하우가 없어도 애경산업을 통해 즉시 B2C 소비재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M&A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태광그룹은 계열사로 홈쇼핑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과 홈쇼핑의 결합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시너지가 기대되죠. 또한 태광의 화학과 소재 기술을 기능성 화장품 개발에 접목할 수도 있죠. 특히나 이번 인수는 글로벌 K뷰티 열풍 속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2024년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죠.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마켓인 미국에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1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한국의 2023년에서 2024년 미국의 이커머스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전체 시장 점유율은 22.5%에서 K뷰티는 63%의 성장률로 1위를 달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성장률은 K뷰티가 다른 나라의 성장 속도보다 3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속도인 것이죠. K뷰티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일단 가성비가요 뛰어납니다. 중저가 가격대인데 뛰어난 품질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화장품 분야에서 혁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쿠션 팩트라든지 다크스팟 세럼 등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존, Q10 등 글로벌 플랫폼을 공략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SNS 마케팅에 타겟이 되는 MZ세대 한국의 화장품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애경산업은 에이지20를 앞세워서 아마존에서 20가지의 쉐이드로 다양한 피부톤을 공략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2022년 571조 원 시장에서 2027년이 되면 77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그만큼 K뷰티는 이 시장에서 점유율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원전과 방산에 이은 새로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K뷰티죠. 애경산업의 미래 전략은 이렇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비중국권 비중을 43%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의 행보를 보면요. 미국에서는 아마존 공식 브랜드관을 설치를 했고 현지 맞춤 쉐이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Q10에 입점하면서 유튜버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구독자 145만 명을 보유한 코스메오타 채널 사라가 대표적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 K뷰티 셀렉트숍을 통해서 퓨어 서울을 입점시켰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애경산업의 상황에서 지금 태광의 자금력이 추가가 됐다는 것이죠. 즉 애경의 브랜드와 태광의 자금이 만나서 애경산업은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태광그룹은 2조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경영으로 투자를 주저했지만 애경산업을 필두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태광의 자금력과 인프라, 애경의 브랜드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한다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경산업은 K뷰티 성장세의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K뷰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애경산업은 이런 가운데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자체 생산 공정과 검증된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태광의 자금력까지 투입이 된다. 2조 원의 현금을 보유한 태광, 애경산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려고 한다. 애경산업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유럽으로 시장을 다변화시키면서 이제 태광그룹과 함께 화학기술과 홈쇼핑, 화장품의 3박자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 현재 애경산업의 시가총액은 3,600억 원대인데 매각가는 4,700억 원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청산가치 이하에서 우린 매수할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광소는 한알령 해제와 관련돼서 애경산업이 베스트 종목이 되는 것에 손색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